국회에서 터져나왔으며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바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의 제도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 제도는 반드시 개폐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중국, 반미, 신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국가 안보 파괴, 국군 해체,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원정 파괴, 불법 부정 부패, 타락, 코로나 정치 발효,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품질과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대한민국 국민의 물질을 접종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음은 참여정부가 순국선에 대한 공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도 공명!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에 주고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의 적합을 받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북한 정부 자유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복, 선동, 선전, 진위정 규탄,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복대각제 개혁, 부정선거, 지금부터 223차 대파파 정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천대 의원님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및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체제전복 더불어민주당 5.18 인도성 전교조 중국 자익 날씨가 춥죠? 파괴 세력 근데요, 탄핵무효 얼마나 좋은 일을 잡았는지 정신무장 여기 따끈하시죠? 전사가 되자 대한민국 저희가 더울 때는 저 뒤쪽에 가서 그늘에서 집회하고 좀 추울 때는 이렇게 양지바른 데서 집회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비록 소규모지만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이 집회하자마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시면은 따끈한 게 진짜 좋으실 겁니다. 자, 날씨가 춥다보니까 괜히 집에 계셔가지고 안 나오실 분들이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꼭 나오셔야지 내년 4월 달에 자유, 보수, 우파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은 이것보다는 최소한 10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지금 정부랑 우리가 지금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경찰 자산에 의한 위선의 능력은 이거보다 100배의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축구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어디 TV를 보다 보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하는데 자사골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열심히 자기 편 앞에서 헤딩을 했는데 그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골대에 나갔습니다. 골키퍼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니까 설마 나한테 쏘는냐 라고 했는데 하는 순간에 자기 골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의 야당은 그러한 자살골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구경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약속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자유보수파가 내년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자살골을 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한테 잘벌이 해가지고 이재명이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조선의 선배들 영광된 고난 정도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의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반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의적이 우리의 삶을 이루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임을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민중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지사항과 주간 동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극기혁명 국민의원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찹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간 주요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날 전국 대통령 2주기 추도식을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육군사관학교 청구국동제 주관으로 동아면세자 앞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 1주기 추도식에서는 대한문에서 5.18 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랑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왜 광화문 여기 동아면세자 앞에 했느냐? 육사 청구국동제에서 의뢰왔었습니다. 본인들이 광고도 내고 행사를 좀 크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요. 또 전두환 대통령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날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창립식 및 5.18 진상규명 세미나가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최와 주관은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5.18 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 이렇게 주최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또 29일날 수요일날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공무원이신 유경수 여사님의 탄신일입니다. 98주년이죠. 그래서 이날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운로에 있는 관성회관에서 숙문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저희들 국보는 당일 08시에 대한문에서 단체버스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숙모제가 끝나고 그리고 또 생가로 이동해서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우리가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실 분은요, 여기 우리 장혜석 국장님께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날 여기서 08시 출발하면은 11시 전에 충분히 도착해서 숙모제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당일날 오후 2시 반이나 3시에 생가에서 출발해서 대한문 도착은 빠르면 18시, 늦으면 19시, 그러니까 저녁 6시나 7시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유산 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마자 22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 국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기 종류에 따라 좁게는 10km, 넓게는 40km의 비행을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 합의서 1조 3항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당일 22일 밤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23일에는 9.19 남북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이 군사, 즉 대한민국의 국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아주 진짜 압독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하는 그러한 남북군사 합의서였습니다. 이적 세력인 문재인이가 김일성 북한과 서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과 원내과 국회의원의 출마를 하려고 현재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중동과 방송 TV 등에서 한동훈과 원희룡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띄워주었습니다. 근데 TV와 언론에서 한동훈과 원희룡을 집중 조명한 목적은 특별하게 저들의 향후를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중동과 방송 TV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이 전국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중동과 그 다음에 언론, 특히 YTN과 연합뉴스의 논조, 또 방송의 노출 빈도 이런 걸 보시면 대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 조선일보는 10월 27일 프레시안 기자, 프레시안은 종북 좌익성향입니다. 프레시안 기자 출신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의 이념한 혁신이 정권을 쟁취하라는 조선 칼럼을 통하여 정권은 당대표가 주는 게 아닌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이다. 나는 이거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다 죽어. 협박이라도 해서 결국은 이길만이 성공 가능성은 시작된다. 이렇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또 문자가 여지도부 혁신한 4개 중 1개만 수용 실패한 일이쇼 되나 이렇게 기사를 쓰더니 24일날 11월 24일날은요 김기현 대표의 역주행 새 최고위원도 김과 가까운 TK 경찰 출신 이렇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요 조선닷컴 일면통으로 혁신위원 3인 우리 설득 못하면서 국민 설득하겠나 이렇게 이 카피를 일면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자로 사설을 내보냈는데 혁신한 거부하고 버티는 여지도부 이것은 윤 대통령 뜻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국민의힘 단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요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현재 대한민국을 자주자고 있고요. 이래라 저래라 언제 참견하고 훈수를 두고 바로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부정선거도 어쨌든 간에 당대표로 선출된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혁신위에다 쟁취하라 말이야. 정권을 쟁취하라. 그리고 지도부를 갖다가 어디 묵살내고 이렇게 구태타나 바일랑 같은 이런 논조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 및 지도부를 혁신위원회는 문서부리의 5.18 전면군으로 호국영령께서 영면하시고 있는 국립현충원보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신원 위상의 기부가 묻혀있는 5.18 망월동 묘지를 먼저 참배하고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등 혁신의 정체성과 목적이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임요한 혁신위원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당소수 명분으로 강서구청장 선거는요 부정선거입니다. 그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가 부정선거 판매를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능력 바뀝니다. 그런데 당소수 명분으로 혁신의 5개 혁신안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지도부 중진 친윤위원회에 대하여 불출마, 험지 출마 희생여부는 5.18 세력이 즉 이념 혁신의 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5.18 세력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며 40총선의 공천권 장악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자들의 공천과 북한 독재 연방제 목적 5.18 광주내각제 개헌의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완전히 5.18 전면군이 들어와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자들로 공천을 하는 그 혁신이 보고 당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겠다. 당 지도부의 정권을 쟁취하라. 이렇게 조선 칼럼이 나오고 더 나가서 사설로서 당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것은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윤석열과 국힘당,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 비판과 압박 기사를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또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많다는 책임당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책임당원들은 당장 다 몰려가서 조선일보를 규탄해야 되고 국민의힘에 박아가지고 이런 혁신을 갖다 규탄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그렇게 나대고 카톡이나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 거기다가 윤석열과 국힘당을 비판하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몇십 명을 밝히기가 쉽지 않지만 이들은 황기라를 빨고 부정선거를 뒤져가면서 부정선거를 막지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를 폭탄 갖다가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정신 차리고 부정 왜 아침부터라도 조선일보를 규탄해야 되고 그리고 인연 혁신위를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책임당원이라고 배치를 하고 합니까?
11월 17일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경찰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심 구판에서 삼성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을 불법 승계했던 혐의로 오전과 벌금 5억 원을 구했다고 지난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으면요, 이 삼성전자를 중국이나 또는 특정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목적도 뭐 있었죠. 그러나 큰 목적은 담겨 있었던 겁니다. 2015년 제일 모집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영표 보험치고 장관, 호연선 연문연구원 기금운영 본부장 등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을 압박하였는가 등에 대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되었다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기업 사냥꾼 엘리엇이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액 1조 원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대부분 쟁점에서 패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패배한 거죠. 결국 이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증거 조작에 의한 사건이 중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즉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이 약 1,4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결론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5년 징역과 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거의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결국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크라이나가 지원했죠. 그리고 이 국방,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신인군, 그 다음에 화이트하우스 등등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그렇게 비판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주신 뭐냐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전에 약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1,9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많은 국민들이 회오리 도피를 했겠지만 특히 전쟁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60만 명 되는 그 대군 중에서 현재 추측하는데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러시아를 지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결국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과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3차 세계대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하루빨리 내악한 세력이나 딥스 세력이 물러가고 트럼프 대통령, 즉 대국주의에 입덕한 청교도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아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 촛불을 힘차게 볼 수 있는 미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요, 일본 경제지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끝났다. G9도 헛꿈이다. 이게 일본의 경제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인구 전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가계부채를 제대로 정리하자는 것은 예전에 IMF보다도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2021년도 기준입니다. 2,196조입니다. 2,196조 4천억 원.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부채를 얼마 늘렸냐면요, 763조를 더 늘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태극기를 8년 동안 흔들면서 우리가 외친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탄핵무효, 헌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동안의 투쟁이 헛되지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전북에는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그 결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상당히 위급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그다음에 산업부, 언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추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직만 얘기하는 사업을 선택했으면 사업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윤석열의 목을 먹고 올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준홍 국방사무총장님으로부터 주간 동향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연사님으로는 우리 올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님 모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응원과 건조의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요. 날씨보다 더 우리를 가슴을 쌀쌀하게 하는 것이 태극기를 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JTBC 날조 선동하고 검찰이 날조 수사를 하던 그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용한 박근혜 우파 정권 타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던 그 촛불 난동 세력을 대항하던 태극기 애국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자기 탄핵 날조 수사 집단을 만세 부르고 자기 탄핵 원천 무효라는
우파 정권 타도는 잘못됐다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민주파리 사기꾼들에 의해서 위험해졌다 하는 그 올바른 판단,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올바른 판단하던 애국자들이 아스팔트 바다에서 정신줄을 놓은 것 보니까 오늘 추운 날씨보다 우리 가슴속에 찬바람이 쌩쌩 더 불어옵니다. 아이고, 태극기를 들고 민주파리 정치권, 민주파리 검찰, 민주파리 언론, 민주파리 시민단체들이 남녀당 폭동하듯이 반란하듯이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저 광화문에 남녀당 제주 4.3 폭도들이나 할 짓을 저기는 청와대를 공격하던 그 촛불에 맞불 집회를 해서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던 위대한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어느 날 나초 수사본을 섬기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거짓 선동 언론을 섬기는 것 보니까 추운 날씨는 춥게 느껴지지도 않고 아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이게 이제 망국의 한파가 불어오겠구나 생각하니까 뒷골이 서늘해집니다. 자기 탄핵 원천무효가 얼마나 한국 민족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세계에서 우러러볼 국가를 만든 산업화 세력, 그 건국 세력, 건국 건설 세력의 위대한 정신이 사기 탄핵 원천무효라는 고에 위대한 태극기 혁명 전사들이 모였는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세히 현미경 들여다보면은 독립투사들이 천황만세 부르는 꼬라지를 지금 태극기 전사들이 나초수사본, 나초수사선관 사기 탄핵 정권을 섬기는 것 보니까 야, 이 민족이 이래서 위안부가 생기고 이 민족이 이래서 중국놈들한테 수차례 종질하고 이 민족이 이래서 일본에 30년을 종질하고 이 민족이 이래서 또 다른 강대국들을 쳐들어오면은 종지할 민족이구나. 역사 공부 따라할 거 없습니다.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너지다가 낙조수사서 박근혜 대통령 친연 박영수 일당을 만세 부르는 거 보면은 아이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면은 한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우리가 식민지 노예가 될게요. 거짓의 노예가 될게요. 모상식의 노예가 될 거예요. 불법 불합리의 노예가 될 거예요. 인권 유린의 노예가 될 거예요. 자주권을 포기하고 악에게 굴복할게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국본에서 출단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일단이 날조 수사를 했다. 해벌 필신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일보 세월호 침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하고 7시간 호텔에서 뒹굴었다. 뭐 코리아나 호텔에서 뒹굴었나?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저 방자조선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의를 보고 건너줄 모르고 거짓을 보고 정말 진실을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 조선일보, 중앙일보 요즘 검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날조 거짓 선동 버릇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영국 방문하고 바이든하고 잘 지내고 프랑스까지 갔지만은 우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사이 좋은 것은 일본하고 사이 좋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열심히 추진해 오던 겁니다. 사이가 좋은 것하고 바이든 정권 때 약 80조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34조를 투자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3조 5천원을 주고 사이가 좋은 것과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 보고가 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아도 거래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냉혹한 국제관계입니다. 국제사회에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호구국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렇게 100억을 받아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안 받으라면 이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상담도 불법으로 만들고 윤석열 한 명은 박근혜 등 탄핵할 때 날조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망국을 가고 기업가들을 괴롭히고 대한민국 국익을 손실하던 그 버릇이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일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이든 어느 통치자든 날조로서 해를 당하든지 거짓으로서 이득을 보는 것은 태극기를 든 양심가들에게는 대한민국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확한 실용주의, 반공주의, 애국주의를 따라오는 그 태극기를 든 국민들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날조로서 선동으로서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태극기를 나왔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처음에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여성 대통령 같이 술 통용이 안 되어줬다고 저녁에 술을 같이 안 먹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고립된 자폐, 불통 이런 대통령으로 몰아간 이 정치꾼 술꾼들 이놈들을 맑은 정신을 태극기를 들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런 술통령 술꾼 정치꾼들 김무성 저녁에 술 먹으면은 같이 되고 낮에 와 싸우는 척하고 이런 김영삼 김대중 밑에서 배운 술 먹는 정치를 청산을 해야 술을 마시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만회가 안 되는 겁니다. 술꾼들 숲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암컷 취급당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마녀 취급당했잖아요. 올림머리 하는데 세월호 무슨 90분이 그때 프로포폴 주사 맞고 그 성형수술하다 누워있었다더니 새빨간 거짓말로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도덕적이고 대한민국을 내 나라 같이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던 정치, 검찰, 언론, 비례, 시민운동가들, 국회 정치 몰입애들 모두 망국노들입니다. 그놈들이 정권을 문재인 촛불 1기 정권, 촛불 2기 윤석열 정권 연장이라는 말을 대구 경북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 중앙일보 톱뉴스 뭔지 알아요?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하는데 문재인 때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더라 이거요.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더라 이거요. 정강훈처럼 반문연대해가지고 어느 날 윤석열이가 문재인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 그냥 윤석열 맞아. 여러분 그런 사이비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 태극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태극기는 촛불 남동 세력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여적질, 불법, 내국, 황제 파괴, 원자력 산업 파괴, 방공 파괴, 대한민국 대굴종 이런 것들을 철저히 뒤집는 그게 바로 태극기 혁명이다. 왜 태극기를 혁명하는데 윤석열이가 도움이 되면은 같이 가는 거고 문재인 촛불 남동 세력을 심판하는데 윤석열이가 문재인 털끝도 건드리지 마라. 박지원이 털끝도 건드리지 마라. 촛불 좌파 정치인들 한 놈도 감옥에 집어넣지 마라. 지금 약 2년째 하는데 결과는 문재인 정권
빨갱이들 한 놈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윤석열의 정체입니다. 검찰 공화국으로 우익 인사들만 감옥에 집어넣지 좌빨들은 떵떵거리고 반역 반란 왜곡 폐쇄 태국 정책 하나도 심판받은 바 없습니다. 윤석열의 정책 정확하게도 태극기를 던져놓은 윤석열이든 똥성열이든 김건희든 개딸이든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태극기에 의해서 정화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태극기 혁명본부 및 자기탄핵 원천무효를 외친 태극기 애국자들의 첫 번째 초심이요 마지막 마무리 초심이 아닌가 하는 매우 단순한 변하지 않는 태극기를 들은 앞에 첫 번째 마음과 마지막 마무리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다음 주에 또 여기 대한문에 나와가지고 자기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탄핵 조작 선동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건국 건설 국가 재건 정신을 부활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춥더라도 대한문 나와서 태극기 혁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환 대표님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초심을 잊지 말고 법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똑바로 다음 일심 해나가자고 욕설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대 선거의 문제점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람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신문에 좀 아주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위태롭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부가 흐릿해진다. 혹여 기억을 흔드는 달리 주장이 쏟아지면 비교적 또렷한 장면들도 의심과 망각의 어둠으로 빠져든다. 타인의 불신이 국민적 체념과 맞물리면 진실은 어느새 나 소명을 안겨서 흘러진다. 제가 그냥 여러 여기 모이신 분들과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소방시험들은 구보단을 외우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인수분해도 배우고 뭐 또 고등학교 가면 학습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는데 제가 부정선거 선거에 대해서 그런 구단을 해보였습니다. 63대 36 일장기 투표지, 자석지 투표지, 투표 관리 없는 투표지, 하수 투표지, 뭐 등등 이랬는데 이거는 안전한 거 부단이 부단. 그런데 함수로 보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함수로 보면요. 이게 가만히 아주 저도 이제 이거 신문 보고 이렇게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만드는데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조사 보면 계속 듣고 이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X 함수고 그리고 후계표는 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XY는 Z등의 함수고도 1차 함수입니다. 1차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론조작과 부계표 두 개를 함수를 엮어가지고 이거 선거를 조율한다. 그런 지점 먼저 말씀을 선물에 드렸습니다. 시간 없어요? 거절 충분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 주신 유인물 보시면은 그 정원 보셔도 돼서 아실 겁니다. 저 김대우 병력 비리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씨 당선 때에 두 번 그것이 해제가 된 걸 아는데 그때만 해도 예창씨 아들 때문에 그 일반 여론이 서민들 여론이 바뀌어서 우체하던 전세가 바뀐 걸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그 김경재씨 방송을 한 번씩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엮어보니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 뭔가 그 전에 전자투표기로 해서 조작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 김경재 씨가 말씀한 게 있어요. 김경재 씨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때 대북 특사와 빈사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그 북쪽 인사들한테서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후보와 경선하기 그 전에 북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자기를 만났답니다. 그 요즘 여기 적혀있다시피 대선 후보 나와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준 호피를 선물을 했답니다. 이것은 김경재 씨 TV에서 제가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물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김경재 씨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전에 일본에서 한민통 회의에서 자기가 유이상 씨와 같이 대비 참석해가지고 그 한 연설을 아마 그 북한 상당히 그 좋게 봤던 모양이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한나라당 그 2002년도 12월 달에 16대 대선에서 그때 우리가 뉴스를 띄우는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수수해서 대표가 구속되고 당선되어 해가지고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선해서 다시 재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있었는데 그제 숨은 것은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선관위의 서버를 공개검증하기로 했었는데 그 3일 전에 디도스 공격이 해가지고 인터넷 대란으로 KT에 위탁했던 전사 서버 데이터 모두 소실했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노무현 씨가 김경재 선을 만나가지고 자주 사석에서 김경재 선배가 해야 할 것을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상당히 그것에 듣기가 껄끄러웠다. 지금 지나고 보니 그것이 무슨 뜻이었나 생각이 난다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 김일성 장학생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포섭해서 할 줄은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정인이 김경재 씨가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이것은 만화 같은 소비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990년대에서 2000년도에 그 컴퓨터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9999가 영영이 바뀐다니까 그걸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겁을 많이 줬어요. 컴퓨터가 잘못되면 전체 모든 것이 오속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당시 대자 상당히 많이 거꾸로 해놨어요.
데이터 배분을 했는데 그것이 김경식 얘기 들어보면은 1990년도에 방금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노무현 씨가 자살하기 전에 논두렁 시계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제했다는데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문재인 씨와 윤석열 씨의 공통점을 하는 걸 추출해보면 우리가 서희장군의 3단 논법 하듯이 생각해보면 뜻이 통할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출신을 폭로한 유명한 선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학도병으로서 자기가 문재인 씨 아버지를 포로상됐다. 그거를 유튜브에 벌리다가 그 뒤에 이분이 변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씨가 시인도 긍정도 안 하고 심지어 명예훼손 고소도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 것과 다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작년도 3대 경주에서 했다는 거 자기가 당선되면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공언하고도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입덕권도 안 하고 오히려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정선거에 붙어서 꺼내지 마라. 한번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3년 넘고 연역적인 처리를 보면 묵시적 승인, 자백이 아니냐. 우리가 재판에서 보면 서로 공격과 발언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내한테 불리한 자료를 가지고 공격하면 그것이 아니다. 부전해야 되는데 그걸 부전 안 하면 자백으로 간주되어서 패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병호 박사가 하도 부정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압박을 피해가지고 외국에 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패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부유로켓을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헌법에 수개표를 하라 그렇게 원칙을 규정해놨답니다. 그리고 선관위 RP 관리자가 이거는 한성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한 얘기다. RP 관리자가 투표 관리원 부당 한 2명씩 하면 500명이 넘는답니다. 그 500명이 넘는데 거기서 누가 회유를 당하거나 또는 나쁜 말을 먹으면 얼마든지 RP를 유출을 시킬 수 있고 물론 전문 해커든 얼마든지 그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교양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 우상이라는 걸 우상. 펠스 베이컨이 말한 건데 사두상이 뭐냐면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 우상.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서 전부 우상을 잡고 있는 겁니다. 종족, 인종에 대한 편견, 동물에서 바꿔주는 그런 한계 있는 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극장에서 별을 보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표본 수집을 이미 중앙선관위가 다 해놓고 나서 일반 업체는 중앙선관위가 배부한 명단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전 잘 몰라서 몰랐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QR코드 사이는 QR코드 엄청난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나 주소라든가 정치 성향 또는 학벌이라든가 재산, 직업등 모든 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해가지고 QR코드 찍었으면 그 사람 데이터가 지금密封했기 때문에 한 1,500만 정도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수익이 그거를 그냥 사전시켰느냐 아마 분명히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4년도 중국의 천안문 2차 사태에서 주도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이거 적어놨는데 덩어리에 조화로운 목표 입을 막는다. 좋아 듣긴 좋지만 조화로운 말자에 함정이 있다. 그런 말로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람 선생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거 문제점 말씀하셨고요. 오늘 지금 남강규 박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강규 박사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
행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마무리되어서 왔는데, 내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태극기 운동 세력, 자유로운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막한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다, 이런 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비판적 지지로 정권 교체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 그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4월 총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부정선거 노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년 선거 해봤자 아마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참 불길한 우울한 전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알다시피 언론이 외면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국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이 윤석열에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최고체를 지점자로서 국정의 기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문을 강조하지만 선거가 있기 전에 선거가 제대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더 이상 무조건 지금 보수 정권 같이 하는 보수 정권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찍어주는 그런 상황을 대표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여러분 그 한동훈 장관이 뭐 말로는 잘 싸우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요즘 뭐 대구 대전 가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예? 말만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지, 번지르르하게 하지, 뭐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했는가, 심지어는 자꾸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참 기가 막힌 대답이, 그런 답변 여러분 들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이 대한민국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아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울한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에게 뭐 일도 안 하지만 지금 정부에게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책무를 하라 다그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운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다 같이 행진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관 부장님, 우리 열심히 정부에 대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없는 선거를 해서 정권 저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행진의